자, 문제풀이 위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음 중 벡터량을 모두 고르시오. 자, 벡터량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량의 방향과 크기를 모두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 반대로 크기만 나타내는 것은 스칼라 값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크기만 나타내고 방향이 없는 것은 질량, 에너지, 일, 속력이고 방향까지 명시돼야 되는 것은 속도, 가속도, 운동량, 충격량입니다. 자, 그림은 XY에 있는 벡터 R의 길이가 12이고 각도는 30도이다. R의 X성분과 Y성분은 얼마인가? 자, 이거는 벡터를 X축이랑 Y축으로 성분을 나누는 것을 말하는 건데 지금 이 벡터의 크기가 12m라고 합니다. 그러면 요 놈의 X성분은 X축으로 나란히 내려가지고 이게 수직이 되는 점까지의 벡터 Y는 이렇게 Y축으로 나란히 해서 Y축으로의 요거 그래서 이거는 이 R 벡터의 Y 성분 벡터, 이거는 R 벡터의 X 성분 벡터죠. 따라서 실제 R 벡터는 RX 성분 더하기 RY 성분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가 세타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는 이 12, 빗변의 길이인 12의 코사인 세타란 거죠. 그래서 RX는 12 코사인 30도, RY는 12 사인 30도가 되는 겁니다. 플러스 X방향으로 15m, 플러스 Y방향으로 15m인 변이 벡터가 있다. 자, 그러면 이 변이 벡터를 수식으로 표현한다면 변이 벡터 S는 15m 방향으로 X축으로 그 다음 15m 방향으로 Y축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요거는 뭐냐면은 크기가 1인 벡터입니다. 크기가 1이라면은 방향만 나타내는 벡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X방향의 단위 벡터, 얘를 Y방향의 단위 벡터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렇게 써 있으면은 X축 방향으로 크기가 15, 이렇게 써 있으면 Y축 방향으로 크기가 15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원점으로부터 X축으로 15, Y축으로 15를 더하면은 두 벡터를 더하면은 요 벡터가 나오죠. 근데 이게 지금 직각삼각형의 변의 길이도 똑같으니까 얘는 15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두 변이 벡터의 합의 크기는 15 루트 2가 됩니다. 자, 어떤 물체에 힘을 가했는데 첫 번째 힘은 X축으로 3N, Y축으로 4N이고 두 번째 힘은 X축으로 5N, Y축으로 마이너스 2N입니다. 두 힘 벡터의 합을 구하시오 하면은 X축끼리는 성분이 같으니까 같은 축이니까 X축끼리 더하고 Y축끼리 더해서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X축으로 3이고 X축으로 5니까 3 더하기 5에서 8, Y축 4, Y축 마이너스 2니까 4 빼기 2에서 2. 그래서 F1과 F2의 합력은 X축으로 8, Y축으로 2가 되겠죠. 따라서 F1, F2 벡터, 두 벡터를 더한 것은 X축으로 8, Y축으로 2에서 이 빗변의 길이를 구하면 되는데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8, 8, 8의 제곱에 2의 제곱을 더하는 거에 루트를 씌운 요 빗변의 길이가 두 벡터 합의 크기가 되겠죠. 자, 보기는 5점에서 간 R자임의 크기를 각각 구하시오. 자, 요 점에서 X축으로 3, Y축으로 3입니다. 그러면 이게 R자임의 벡터일 거죠. 3, 4니까 이 비편의 길이는 5가 되겠죠. 그래서 R자임은 5. 자, 요 벡터하고 요 벡터를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벡터를 더할 때 평행이동 해가지고 꼬리에서 머리를 이으면 그 꼬리에서 마지막 머리까지 이 길이가 두 벡터의 합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요 벡터하고 요 벡터를 더하기 위해서 얘를 평행이동해서 놓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얘는 정삼각형이 됐습니다. 따라서 이 벡터하고 요 벡터를 두 개를 더한 요 벡터의 크기는 그대로 그냥 5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벡터 같은 축에 있으니까 얘는 오른쪽으로 7, 얘는 왼쪽으로 2니까 그냥 두 개 더하면 오른쪽으로 5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쪽으로 4, 이쪽으로 4니까 얘를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두면은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하면 요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요 삼각형의 요 높이에 곱하기 2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요 삼각형의 요 높이는 이 길이가 4니까 2루트 3이 될 겁니다. 그래서 2루트 3의 2배를 한 4루트 3이 이 두 벡터의 합이죠. 가 하나의 수평면과 이루는 각이 세타인 빗면에 질량의 예민 물체를 놨다. F1과 F2를 작용하고 물체가 정지해 있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F1은 수평 방향, F2는 빗면에 나란한 방향이다. 자, F1을 가했더니 얘가 정지해 있고 F2를 가했더니 얘가 정지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F1과 F2를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 상황을 보면은 요게 F1이 될 거고 요 놈이 중력이 될 거고 요 놈은 수직항력이 되겠죠. 그래서 요 세 놈의 힘을 다 더하니까 알짜 힘이 0이 돼가지고 지금 정지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냐? 중력을 성분을 나누는 거죠. 요쪽 성분하고 요쪽 성분으로. 그러면 중력이 요 놈하고 요 놈 이렇게 나눠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놈하고 요 놈이랑 같고 요 놈이랑 요 놈이랑 같으면은 다 0이 없어져 버리니까 알짜 힘이 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mg를 성분을 나눠버리면 여기가 세타라고 하면 요 각이 세타입니다. 따라서 요 직각삼각형의 요거는 mg의 코사인 세타가 될 거고 얘는 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요 길이랑 요 길이랑 같으니까. 그래서 mg 사인 세타는 f1이랑 같을 거고 수직항력에는 mg 코사인 세타랑 같겠죠? 그래서 f1의 크기는 mg 사인 세타입니다. 자, 이번에는 f2를 이렇게 x축 방향으로 이렇게 힘을 가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중력 mg, 여기 수직항력 n, 그리고 여기 f2입니다. 이 세 놈을 다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는 쉽게 하는 방법은 이 삼각형을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면은 결국에는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와야 벡터가 0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분명히 수직항력은 이 축에 있을 거고 얘를 여기다 연결시키면은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게 mg고 얘가 f2고 얘가 수직항력이 되겠죠. 그럼 얘가 mg, 얘가 f2. 그리고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가 세타겠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 하면은 mg분의 f2니까 f2는 mg 탄젠트 세타가 될 겁니다. 자, 그림 가하나는 AB 방향에 여기 이렇게 잡아당겨가지고 정지해 있는 겁니다. 이것도 알짜임이 합치니까 0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를 보면은 요놈한테 작용하는 건 일단 중력이 있을 거고 F1이 있고 이렇게 장력이 있을 겁니다. 이 세 놈을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거겠죠? 어, 음. 그러면은 이거는 장력을 나눠보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T니까 요 장력을 이쪽 성분하고 이쪽 성분으로 나눠버리면 여기가 30도라고 했으니까 억각으로 여기가 30도죠. 그러면 T 코사인 30, 여기는 T 사인 30이 됩니다. 그래서 중력은 T 코사인 30이랑 같고 F1은 T 사인 30이랑 같죠. 이렇게 해보면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두 벡터를 곱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도트 곱하는 거를 내적이라고 하고 이렇게 크로스 곱하는 거를 외적이라고 하죠.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두 벡터를 도트 곱하면은 그냥 스칼라 값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두 벡터를 외적하면은 값에다가 크기 방향까지 나오죠. Z축 방향이라는 뭔가 방향이 생겼죠. 두 벡터를 크로스백 하면 얘도 벡터 값이 되는 거고 두 벡터를 도트 곱하면 얘는 스칼라 값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크기를 구하는 방법은 A와 B의 한쪽에 코사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코사인 파이의 이 각도는 두 놈의 두 벡터의 사이값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A 벡터하고 B 벡터가 있습니다. 이 두 벡터를 도트 곱하라고 하면은 B 벡터의 코사인 파이를 하건 A 벡터의 코사인 파이를 하건 둘 중에 하나를 코사인 파이 해서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놈의 코사인 파이를 하면은 요 크기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3개니까 3, 얘는 5였으니까 3, 5, 15가 된 겁니다. 자, 사인은 이 두 벡터의 넓이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한 놈에다가 이 높이를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값에다가 사인 세타를 하면 돼요.
그래서 B 사인 세타에 A를 곱하면은 이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되겠죠. 아래가 지금 4고 여기가 4니까 4, 4, 16인데 10이라고 써놨네. 12, 16인데 16이 크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방향이 있다고 했죠. 방향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A 크로스 B니까 A에서 B로 오른쪽 손가락을 오른쪽 네 손가락으로 얘를 방향을 가리키면 엄지 방향이 이제 이쪽 플러스 Z 방향이 되죠. 그래서 이 플러스 Z 방향이 A 크로스 B를 한 방향 벡터가 되는 겁니다. 거꾸로 B 크로스 A를 하면은 거꾸로가 되니까 엄지가 아래를 향하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Z가 될 겁니다. 그래서 도트곱은 A 도트 B나 B 도트 A나 나오는 스칼라 값은 동일하지만 A 크로스 B나 B 크로스 A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은 정반대가 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안 봐도 될 것 같고 이 문제만 좀 보겠습니다. 지면에 정지에 있던 상자에 수평면에 30도 각도로 40N의 힘을 잡아당겼고 오른쪽 방향으로 4m 움직였다고 합니다. 지면과의 마찰력은 10N입니다. 물초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구하시오. 자, 먼저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1 에너지 정리를 써야죠. 그 물체가 받은 총 일만큼 그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변한다. 이 공식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운동 에너지 증가량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물체가 받은 총 1을 구하면 되겠죠. 그러면 1이라는 거는 힘에다가 거리를 도트 곱한 겁니다. 힘에다가 거리를 도트 곱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은 하나, 둘, 문제에 명시된 이 두 힘하고 중력 그리고 수직항력이 있습니다. 근데 중력이랑 수직항력은 요 놈의 일에 작용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일은 힘 도트 S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힘의 방향이랑 움직인 방향이랑 90도가 됩니다. 그러면 도트 곱할 때 코사인 사이값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90도가 되니까 얘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직항력 중력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요 놈은 일을 하죠. 요 벡터하고 요 벡터를 도트 곱하면은 40의 코사인에서 40 코사인 30 요 벡터의 크기랑 요 벡터의 크기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40의 코사인 30을 하고 요 s를 곱해서 160이니까 80 루트 3이 요 힘이 한 1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찰력은 지금 사이값이 몇 도냐면 180도입니다. 딱 180도. 따라서 코사인 180도 하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래서 10에다가 4, 마찰력인 10N에다가 이동한 거리 4를 곱하고 코사인 180이니까 마이너스 40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물체가 받은 총 일의 양은 80 루트 3에서 마이너스 40한 요만큼의 일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게 운동 에너지 증가량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돌림 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돌림 힘에 대해서 배웠는데 돌림 힘은 돌리는 힘을 말하는 거죠. 돌림 힘 우린 토크라고 하고 토크는 R 크로스 외적 F를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가 이제 문의 중심이고 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이렇게 밀어서 힘을 줬어요. 그러면 얘가 회전력이 생긴 겁니다. 그 토크의 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요 4라는 벡터 F 요 4라는 벡터에다가 R 벡터는 뭐냐면 회전의 중심으로부터 힘을 받는 점까지의 변이 벡터를 말합니다. 그러면 요게 요 벡터하고 요 벡터를 크로스 곱한 거죠. 근데 크로스 곱은 사인 각도, 사이값이라고 했는데 각도가 90도가 되니까 1이 되죠. 그러니까 4랑 2랑 그냥 곱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사이값이 180도가 되니까 0도가 되니까 사인값이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돌림힘이 얘는 0입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돌림힘이 두 개가 되는데 자, 요렇게 크로스 벡터를 하면은 어, 회전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엄지손가락이 종이면으로부터 나오는 방향이 벡터가 되죠.
근데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니까 엄지손가락이 반대 방향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두 돌림힘의 합을 구하려면은 이거를 1번 힘, 얘를 2번 힘이라고 하면은 1번 돌림힘 더하기 2번 돌림힘인데 이 두 놈의 방향이 반대가 되는 겁니다. 얘는 반시계 방향, 얘는 시계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는다면 반시계는 마이너스로 잡아야겠죠? 그러면 요 놈의 크기는 1에다가 4를 곱한 4, 얘는 2에다가 8을 곱한 플러스 16이 돼서 플러스 12가 되죠? 그럼 여기서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12 정도의 돌림힘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역학적 평형 문제입니다. 역학적 평형. 요 놈이나 요 놈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럼 오늘 요것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역학적 평형이라는 거는 병진 힘을 합쳤을 때 0이 돼야 되고 돌림 힘을 합쳤을 때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병진 힘부터 합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6kg이 있으니까 이 아래로 60N이 힘이 중력이 작용하겠죠. 이쪽으로는 3kg 있으니까 30N의 힘이 작용할 거고 이 막대에는 이 위쪽 방향으로 장력이 하나, 장력이 두 개인데 F라고 줬으니까 F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병진 힘, 위아래 오른쪽 왼쪽 힘이 합력이 0이 되는 걸 따져보면은 아래 방향으로 90, 그리고 윗방향으로 T 더하기 F2 이게 같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돌림힘 평형을 할 때는 중요한 게 뭐였냐면 회전축을 잡는 거예요. 회전축. 회전축을 어디를 잡으면 좋냐면은 미지수를 잡으면 좋습니다. 만약에 여기를 회전축으로 잡는다면 토크가 3개죠.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그리고 요거 하나. 근데 요 두 놈은 둘 다 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한 토크고 얘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고 한 토크죠. 이 두 토크랑 요 토크랑 합쳐서 같으면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부터 따지면 변이가 1이니까 1에 30이니까 30, 얘는 60에다가 이 거리가 1.5니까 1.5에 60을 곱하면은 10분의 15, 요거 30, 90이 되겠네. 90, 요거가 3m의 F2, 3m의 F2랑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죠. F라고 써있는데 F2라고 해놨네. F. 따라서 F는 뭐가 되는 거냐? 40N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풀어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얘는 너무 어려워서 생략하도록 할 거고, 자, 요 정도는 이제 할 줄 아셔야 돼요. 요 정도. 지금 사람의 질량을 구하는 요 문제 정도는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문제도 똑같습니다. 먼저 힘 표시부터 해야 됩니다. 100kg짜리 있으니까 이쪽으로 중력하고부터 10을 곱한 중력은 1000. 그 다음 여기로 50kg 있으니까 막대는 균질하니까 딱 중간에 500. 그 다음 사람의 무게 W. 그 다음 이 받침이 받쳐주는 힘. 두 힘인데 왼쪽에 받친 힘이 오른쪽에 받친 힘보다 3배라고 했으니까 3n과 n을 쓴 겁니다. 그럼 병진 힘 평형을 따지려고 한다면 이 3개 더한 거랑 이 2개 더한 거랑 같아야 될 거고 돌림힘 평형을 한다면 회전축을 어디를 잡냐에 따라 달라질 텐데 만약에 여기를 잡는다면은 요 돌림힘이랑 요 돌림힘 2개를 더한 것이 요 돌림힘이랑 요 돌림힘 2개를 더한 거랑 같아야겠죠? 그러면은 n이 구해질 거고 n이 구해진다면 자연스럽게 w도 구해질 겁니다. 그렇게 푸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평형이 깨지는 문제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해봤는데 이거는 너무 어려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포물선 운동입니다. 포물선 운동. 포물선 운동은 2차원 운동으로 이렇게 포물선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거를 X축이랑 Y축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Y축으로는 뭐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가속된다. 무슨 가속? 등가속. 근데 X축으로는 중력을 안 받으니까 등속도 운동한다. 이게 포인트였습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X축으로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죠. 근데 Y축으로는
속도가 변하는 가속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가장 대표적인 포물선 운동의 X축, Y축 속도에 대한 그래프 모습입니다.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물체 운동에 대해서 옳은 것만 고르세요. 자, 0에서 4초까지의 변이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0에서 4초까지의 이 변이는, 실제 변이는 X축으로의 변이에다가 Y축으로의 변이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X축의 변이는 이 VX 그래프에서의 넓이가 될 겁니다. Y축으로의 변이 벡터는 Y축 속도 시간 그래프의 이 넓이가 되겠죠. 해보니까 얘는 넓이가 0이 되고 얘는 넓이가 8이 됐습니다. 그럼 얘가 8이라는 거고 얘는 0이라고 하는 거니까 변이의 크기는 8m가 맞죠. 자, 2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 역시 X축 가속도랑 Y축 가속도를 더해야 되는데 지금 X축 가속도는 0이죠. 왜냐하면 등속도 운동하는 거 보니까. Y축 가속도를 보니까 2초 동안 속도가 2 감소했어요. 가속도라는 거는 시간 변화량 분의 속도 변화량인데 2초 동안 속도가 마이너스 2 되면서 일단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1이고 Y축으로만 있으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1이죠. 맞습니다. 속도의 방향은 1초일 때와 3초일 때가 서로 반대 방향이다. 자, 1초일 때 속도의 방향은 1초일 때 속도의 방향은 X축으로 1초일 때는 2죠. 2X축으로. 그 다음 1초일 때는 1인 것 같습니다. Y축으로도 1이었고. 3초일 때 속도의 방향은 똑같이 2이고, 근데 3초일 때 속도의 방향은 마이너스 1이네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초일 때 속도는 X축으로 2, Y축으로 1이나 3초일 때 속도는 X축으로 2, Y축으로 마이너스 1. 따라서 실제 속도는 요거하고 요 놈이 되겠죠. 크기는 똑같으나 방향은 완전 반대죠. 그래서 아니지, 방향이 반대가 아니라 방향이 다르죠. 근데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거는 이제 180도 차이가 난다는 건데 이거는 반대 방향은 아니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자,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일단 운동 시간을 따줄 줄 알아야 돼요. 운동 시간. 자, 여기서 운동 시간은 포물선 운동에서 운동 시간은 뭐에 관련되어 있냐면은 이거는 암기를 좀 해주세요. 포물선 운동의 운동 시간은 최대 높이하고 관련이 있어요. 최대 높이가 얘네가 높고 얘가 낮죠. 그 말은 Y축으로 운동하는 시간이 이렇게 차이 난다는 거고 더 높이 올라간 만큼 시간이 더 오래 걸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가 A죠. A의 운동 시간이 B의 운동 시간보다 더 깁니다. 일단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럼 풀어보겠습니다. 던진 순간부터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A가 B보다 작다. 크죠? 틀렸고. 최고점의 속력은 A가 B보다 작다. 자, 여기서 이제 최고점. 포물선 운동에서 최고점은 Y축의 속도는 0입니다. 그럼 뭐만 남았냐? X축의 속도만 남은 거죠. 음. 자, X축의 속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X축의 속도에다가 채공 시간을 곱하면은 총 수평투사 거리가 나옵니다. 근데 그 수평투사 거리가 지금 B가 A보다 길죠. 수평투사 거리가 B가 A보다 깁니다. 근데 시간은 A가 B보다 커요. 그러면 속도는 B가 A보다 클 수밖에 없겠죠. 최고 지점의 높이의 속도는 Y축은 0이고 X축은 그대로니까 여기 나온 결과대로 B가 A보다 큽니다. 그래서 A가 B보다 작다. 맞죠? 던진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속도 변화량의 크기는 자, 속도 변화량이라는 걸 하면 가속도를 떠올려야 됩니다. 가속도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니까. 근데 가속도는 지금 중력 가속도로 동일할 거예요. 왜냐하면 받는 힘이 똑같고 중력의 운동은 모두 중력 가속도를 받으니까요. 근데 운동 시간이 A가 B보다 길죠. 따라서 속도 변화량도 A가 B보다 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자, 요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생략하도록 하고 요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요 문제.
자, 그림과는 XY 평면에서 등가속도 운동하는 물체 O를 플러스 Y 방향으로 2m/s로 지나는 순간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나는 가의 순간으로부터 물체가 가속도의 x, y축 ax, ay를 지난 걸 나타낸 것이다. 물체의 줄량은 2kg이다. 그리고 이 물체는 가속도를 x축으로는 2, y축으로는 -1 받는다는 겁니다. 자,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를 구하세요. 자, 알짜 힘이라는 거는 F는 ma죠. 그러면 가속도에다가 질량을 곱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놈의 가속도는 x축으로는 2고 y축으로는 -1이죠. 그러면 크기가 뭐가 되냐면은 x축으로 2, y축으로 1이니까 루트 5가 될 겁니다. 가속도의 크기는 루트 5고 질량의 크기는 2kg이었으니까 두 개 곱한 2 루트 5가 되는 거 맞죠? 자, 2초일 때 물체의 속도의 크기는 8이다. 자, 2초일 때 물체의 속도의 크기. 자, 그럼 속도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x축, y축 속도에 대한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가속도가 일정하죠? 그러면 등가속도 공식을 따르겠죠? 등가속도 공식이 하면 V는 V0 더하기 AT입니다. 근데 X축으로는 지금 속도 정보, X축으로는 지금 초기 속도가 0이에요. Y축으로만 2잖아. 그래서 초기 속도 0에다가 가속도 2t 이렇게 쓰면 될 겁니다. 자, Y축으로의 속도는 초기 속도가 플러스 방향으로 2였고 Y축으로의 가속도가 -1이니까 -1t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초일 때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2를 넣으면은 얘는 2, 4, 얘는 0이 될 겁네. 그러면 속도의 크기는 X축으로의 4, 그 다음 Y축으로는 0입니다. 그러면 그냥 얘만 살아남네요. 그럼 8이 아니라 4니까 틀렸죠. 자, 0에서 4초까지 물체의 변이의 크기는 16이다. 자, 요번에는 변이 한번 구해보시죠. 등가속도 운동에서 변이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이죠. 그러면 x축으로는 초기 속도가 0이니까 0 더하기 2분의 1, 2의 t제곱이 될 거고 y축으로는 플러스 2t 마이너스 2분의 1, 1의 t의 제곱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0에서 4초라고 했으니까 4초가 지난 거네? 그럼 여기다가 4를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x축의 변이랑 y축의 변이가 나오겠죠? 그럼 그 두 변이의 합이니까 피타고라스에서 요거의 제곱, 요거의 제곱에서 루트를 씌우면은 뭐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포물선 운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번에는 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등속 원운동에서 여러분도 알아야 될 거 첫 번째, 등속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그 힘은 구심력이고 그 구심력의 방향은 원의 중심 방향이다. 자, 구심력은 이것도 힘이니까 F는 ma를 성립하는데 여기서 구심력에 의해서 회전하는 가속도는 구심 가속도라고 한다. 자, 구심 가속도는 요놈의 질량 m에다가 미안합니다. 이게 틀렸네. m을 빼야지. r분의 v제곱, r분의 v제곱 또는 r 오메가 제곱 이렇게 두 개 구하죠. 자, r분의 v제곱이랑 r 오메가 제곱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씩 해봅시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v는 선속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회전할 때 이 속도 값을 말하는 겁니다. 그다음 오메가는 각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각도가 얼마나 변했냐? 그래서 단위가 라디안 퍼 세크입니다. 이 주기는 뭐냐면은 얘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주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속력으로 한 바퀴 도는데 얼마나 걸렸나 했으니까 한 바퀴는 2파이r이죠? 그래서 V분의 2파이r 또는 각속도 오메가로 한 바퀴 하면 2파이 도는 거잖아? 그래서 2파이로 오메가로 나누면 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V하고 오메가의 관계를 구하기 위해서 요거는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등속 원운동할 때 R 오메가, 반경에다가 오메가를 곱하면 V가 나옵니다. 자, 구심 가속도는 그러면 R분의 V제곱 R 오메가 제곱인데 유도하는 방법이 있으나 생략하고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구심 가속도가 이거니까 여기다가 질량을 곱하면 구심력이 되겠죠. 자, 이거 한번 풀어봅시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물체가 AB가 각각 R과 ER인 등속 원동하고 있다. 운동 에너지가 AB에 비해 2배이다. 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 제곱이죠. 요게 지금 A가 B의 2배이다. 2대 1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근데 구심력의 크기를 구하래요. 근데 구심력은 어떻게 보면 m r분의 v제곱 이렇게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mv제곱이라는 게 나오네? 그러면 mv제곱이 2대 1이라는 거잖아. 얘는 상수니까. 그러면 mv제곱이 2대 1이야. 근데 회전 반경은 1대 2잖아. 1대 2. 그럼 1대 2분의 2대 1이니까 뭐가 돼? 2대 2분의 1. 즉 4대 1이 되겠죠? 그래서 구심력의 크기가 4대 1이 되는 거. 자, 그 다음 요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뭐 하게 됐다, 뭐 이러고 있다, 원운동의 주기는. 자, 주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V분의 2파이를 하거나 오메가분의 2파이를 하면 되겠죠. V거나 오메가를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여기다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회전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전 반경이 R이 될 거고, 구심력이 지금 이쪽 방향으로 있겠죠. 회전의 중심 방향으로. 그럼 구심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힘을 따져봐야 된대. 여기는 힘이 지금 장력이 있고 여기 중력이 있죠. 그럼 중력과 장력의 합이 요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보면은 이 장력하고 중력을 더하니까 딱 정확히 이 수평 방향으로의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력의 크기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면 중력이 이렇게 되니까 R자임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구심력이 안 돼. 장력이 너무 크면은 중력이 이렇게 되니까 이게 또 안 돼. 정확하게 mg에 딱 맞는 요게 장력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구심력은 탄젠트 세타가 mg분의 f니까 f는 mg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mg 탄젠트 세타가 구심력이 되는데 구심력은 m r분의 v제곱이었으니까 요 식이 성립이 되죠. 따라서 요 놈에 의하면 m이 사라지고 v제곱은 rg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따라서 v는 루트 rg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주기는 v분의 2파이 r이었으니까 루트 r 탄젠트 세타분의 2파이 r이겠죠? 따라서 2파이 루트 gv 탄젠트 세타분의 r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너무 어려워서 안 하겠습니다. 자, 케플러 법칙에서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모든 운동은 타원 운동한다. 이거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가까울수록 속력이 빨라진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타원 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행성이 여기에 있을 때가 여기에 있을 때보다 속력이 빠르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가장 가깝다고 해서 근일점이라고 하고 얘는 원일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빠르다. 일단 이거 아셔야 되고. 세 번째로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어떠한 태양을 중심으로 A 행성이 이렇게 타원 운동하고 B 행성이 이렇게 타원 운동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타원 운동의 장반경에 비하고 요 회전하는 주기에 비하고 관계가 요거다라는 겁니다. 주기의 제곱은 장반경의 세제곱과 똑같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어느 행성 두 개가 있는데 행성의 두 궤도가 하나는 1이고 하나는 4예요. 장반경이. 그러면 주기비를 구하기 위해서는 t제곱은 r의 3승이니까 t는 r의 2분의 3승이겠죠? 1대 4니까 r이 1대 4죠? 1대 4의 2분의 3을 해보는 겁니다. 그럼 2분의 3하면 1이고 4는 2의 제곱이니까 얘는 8이 되겠죠? 그래서 주기는 1대 8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장반경은 뭐냐면 2 더하기 8에서 전체 10에서 나누기 2한 요게 4가 장반경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장반경을 구해서 하는 겁니다. 요것만 한번 해봅시다. 자, 이 행성에 A가 회전하고 있고 B가 회전하고 있는데 A는 지금 등속 원운동 하고 있죠? 그럼 등속 원운동 할 때는 장반경, 단반경 할 거 없이 그냥 반경이 장반경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R이고 여기는 장반경이 4입니다. 장반경이 1대 4죠? 그래서 주기는 아까 했던 것처럼 1대 8이 되겠죠. 그래서 공전주기 B가 A의 8배가 되는 거. 이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여기에서 얘가 이 B가 태양으로부터 도는 이유는 뭘 받았기 때문이다? 중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중력. 그러면 중력은 만유인력을 받았다는 건데 거리 제고에 반비례하고 두 놈의 행성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를 갈수록 중력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중력은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가속도도
줄어듭니다. 왜냐면 이 B가 받고 있는 힘은 R제곱분의 GMM인데 B의 질량이 M이라고 하면 F는 MA니까 M이 사라지면서 A는 R제곱분의 GM이 되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해서 작아지니까 가속도도 작아집니다. 이것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하고 행성이 중력을 받는데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는 어떨까? 같겠죠. 중력은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서로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로나 이전에 문제풀이를 좀 해봤는데 이걸 한번 해보시고 예, 해보시고 질문이 있다면은 선생님한테 와서 질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보다가 의문 있으면 꼭 와서 풀어보세요. 시험 난이도는 이 정도 수준, 선생님이 지금 말한 수준에서 나올 겁니다.